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국제시장에서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세계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국내 금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한 돈을 사려면 80만 원 넘게 줘야 합니다. 연휴 중에도 금은방은 손님으로 북적이었습니다. 첫 소식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에도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가 금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러잖아요. 30만 원대는 관심도 없다가 올리면 막 조금씩 나눠주고. 은행에 놓는 것보다 낫죠.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좀 두탁하고 어렵잖아요. 연휴라 문을 닫은 금거래소에도 골드바를 사겠다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냥 먼저 돈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 5배 이상 팔러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요. 더 많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는 거죠. 국제금값이 사상 처음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초 대비 50% 넘게 오른 겁니다. 그 여파에 국내에서도 순금 한 돈이 80만 원대로 올랐고 은도 덩달아 뛰며 올 들어 75% 급등했습니다. 은을 조금 찾는 분들 있잖아요. 2배 정도 들었다고 하시고. 금 올려서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이제 오는 거죠. 실버바 사러 왔습니다. 골드바는 전에 좀 몇 개 사놓은 게 있고 요새 문값이 좀 많이 앞으로 많이 오를까 봐.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2주째 접어든 연방정부 셧다운, 프랑스 정치적 위기 등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안이 커지자 안전자산 쏠림이 극에 달한 겁니다. 실제 세계무역기구 WTO는 내년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5%로 대폭 내렸습니다. 미국의 그 셧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은 지금 크지 않아가지고 당분간은 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여기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로 달러화까지 약세를 보이며 당분간 금 선호 현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의 사도를 자처하며 노벨 평화상을 욕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안에선 치안을 명분으로 무장 병력을 더 배치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시카고 외곽의 미 육군 예비군 훈련센터에 텍사스 주 방위군 병력이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과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파견한 병력입니다.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 정부는 위헌적 병력 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is out of control. This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times in our nation's history.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지사와 법원의 거부와 상관없이 연방군을 투입해 혼란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란법은 남북전쟁이나 폭동 사태가 극에 달할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실제 발동은 1992년 LA 폭동이 마지막이었습니다. Yeah, well, it's been invoked before, as you know. If you look at Chicago, Chicago is a great city where there's a lot of crime. And if the governor can't do the job, we'll do the job. 이처럼 내전 상황까지 가정한 트럼프이지만 밖으로는 평화의 사도를 자처하며 노벨 평화상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 이어 최근 분쟁이 불거진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 협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두 나라의 평화협정 서명식을 요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7개 전쟁이 자신의 평화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하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 의지를 잇따라 피력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종교단체를 비롯한 기부단체 199곳이 정체불명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허위로 끊어주기도 했습니다. 돈 받고 영수증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 피해는 성실하게 세금 내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강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임실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지난 3년간 79건의 기부 영수증을 끊어주고 총 1억 5,4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대부분은 교회 대표 A씨의 가족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에게 발급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현금으로 기부받았다고 했지만 증빙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줄 아는데 또 성들도 개인적으로 저기 헌금 몽태도 했거든요. 근거 소리가 없어서 그러죠. 대놓고 수익을 챙긴 곳도 있었습니다. 지역의 한 사찰은 총 5억 800만 원어치의 거짓 기부 영수증 213건을 발급했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영수증을 여러 건 발급했는데 알고 보니 모집체까지 두고 기부 영수증이 필요한 이들의 인적 사항을 가져오면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판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단체의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나만의 비밀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단체는 수수료 등 부수입을 챙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5년간 기부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증빙 서류를 남기지 않아 적발된 불성실 기부단체는 880곳. 이 중 국세청이 관련 기준에 따라 명단까지 공개하며 집중 조사한 곳은 199곳으로 부실 관리된 기부금은 462억 원에 달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사실 그 선의의 기부자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연간 수백억 원의 세금이 탈세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680여 곳에 대해선 따로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정확한 관리를 위해선 기본 통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동해 앞바다에서 오징어 포획량이 줄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졌지만 대표 생산지인 울릉도까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취재진이 울릉도 앞바다를 직접 살펴봤더니 제철을 맞은 오징어는 잘 보이지 않았고 열대와 아열대 바다에 사는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를 맞는 울릉도와 독도. 북쪽의 한류와 남쪽의 난류가 만나 다양한 어류가 사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적잖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해양 생태계 조사를 진행 중인 울릉도 앞바다입니다. 함께 동행해 보겠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에 없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후변화 지표종인 파랑돔도, 뾰족한 가시의 독가시치도 원래는 태평양 열대 해역에 사는 열대 어종입니다. 올해는 조금 개체의 사이즈가 좀 컸었고요. 무리의 구성도 작년에 서너 마리였다면 지금은 10여 마리, 20여 마리. 열대 어종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몸집도 무리도 커진 겁니다. 자리돔과 돌돔, 용치놀래기 등 아열대성 어종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조사에서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가 74%에 달했습니다. 동해바다 평균 해수온이 반세기 만에 3도나 높아진 결과입니다. 찬물을 좋아하는 한대나 아한대성 어류는 아마 줄어들 것이고. 어촌의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오징어잡이 배들로 가득해야 할 항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금 좀 동해 바다에 가을 오징어가 나야 되는데 이 기후 변화로 물이 바뀌어갖고 어민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지금 막막해요. 전문가들은 어류 서식지의 변화를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종이 한두 개가 이렇게 바뀐다거나 그런 거 수준이 아니라 생태계의 구조 자체가 이게 변하는 거거든요. 수산자원이 위협받지 않도록 가속화하는 기후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